10대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꿈을 현실로 이끄는 멘토링. 지금 여러분은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더 크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한 번에 장애물을 뛰어넘기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하나하나씩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게 되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성공의 꿈에 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인내하라 편 들려드릴게요. 성공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둘째,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어요. 셋째, 열정보다 강한 인내심을 가졌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인내심이 부족한 결과예요. 계속 노력을 하는데도 발전이 없다고 느껴지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발전은 계단과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한 계단을 훌쩍 뛰어오르듯 성장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물이 99도에서는 끓지 않지만 1도만 더 올라가면 끓는 것과 마찬가지죠. 영어를 우리말처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국을 다녀온 적이 없는데도 영어를 잘하는 그에게 사람들은 어떻게 회화 공부를 하셨어요? 라고 묻죠. 저는 언제나 집에 들어가면 CNA를 틀어놓았어요. 차를 타고 이동할 때도 영어 방송을 켜놔요. 10년도 훨씬 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느 순간 귀가 뚫렸다고 해요. 귀가 뚫리고 나니 자연스럽게 말문도 터졌죠. 말이 그렇지 10년 이상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누구나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찾아와요. 죽어라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전보다 떨어졌을 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부모님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아무리 다가가도 내 마음을 친구가 몰라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뿌리치고 달아나고 싶어 하죠. 하지만 포기하고 싶어지는 때로부터 머지않은 시점에 성공은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한 발짝, 10cm만 앞으로 가면 되는데 성공의 목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말죠.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어쩔 수 없어. 그러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극복한다면 비약적으로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일도 공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룩할 수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나 일이 무모한 것처럼 보이거나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도 끝까지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죠. 흔히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면 결석이나 지각, 조퇴 없이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이나 숙제 등을 끝내는 사람 등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 정도를 떠올리기가 쉬워요. 하지만 성실이란 단어의 밑바탕에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자신의 인생, 자신의 일에 대해 노력하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깔려 있는 것이죠. 쌀이 없어서 5일 동안 맹물을 마시며 허기를 달랬다는 가수 비. 정지훈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비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얼굴에 쌍꺼풀이 없고 잘생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18번이나 오디션에서 떨어져야 했어요. 하지만 매 순간 죽을 힘을 다해 춤을 추며 오디션을 찾아다녔죠. 그는 어머니의 병원비와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여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어느 날 비는 한 번도 쉬지 않고 5시간 동안 계속해서 춤을 추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프로듀서 박진영은 훗날 그때 일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하죠. 그의 눈에서 배고픔과 절박함이 보였어요. 실력보다 열정이 보였죠. 아, 이 아이는 이거 아니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는 가수가 된 이후에도 지독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어요.
박진영이 어느 날 비의 집에 갔는데 방 여기저기에 붙어있는 포스트잇을 보고 울어버렸다고 해요. 포스트잇에는 박진영이 지적했던 말들이 가득 쓰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박진영은 그동안 비에게 야단을 쳐도 반응이 없었기에 내 말을 듣긴 한 걸까 하고 생각해 왔는데 비는 그가 했던 말들을 새겨 듣고 고치려고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박진영의 머릿속에는 이 아이는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의 노력과 인내는 그를 할리우드로 향하게 만들었어요. 비는 2006년과 2011년 미국의 타임지가 뽑은 세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되었어요. 비에 대해서는 너무도 많은 수식어와 찬사가 따르지만 뭐니 해도 그의 첫 번째 매력은 성실함이죠. 비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겸손한 자세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스타가 된 후에도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 매일같이 4-5시간씩 연습을 할 정도였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끝없이 겸손하자. 비의 좌우명이에요.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지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들을 존경해야 하고 실력을 떠나 예의가 없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는 그는 말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그를 지금의 월드스타로 만들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방탄소년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공부죠. 따라서 지금 자신이 해야 할 본업이 무엇인지 깨닫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인지 스스로 고민해야 하죠. 공부란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 그럼에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이 많죠. 그런 학생들일수록 장애물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더 빨리 포기하고 더 자주 주저앉고 말아요. 성적을 올리고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것이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을 위한 것일 때 진정한 실력이 붙고 공부하는 즐거움도 함께 깨달을 수 있어요. 이미 진로를 공부가 아닌 운동, 기술, 악기 연주 등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돼요. 당장 실력 향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되죠.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열심히 할 거야, 최선을 다해야지 와 같은 애매모호한 말을 즐겨 사용해요. 하지만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결코 두루뭉술하지 않아요. 2개월 안에 수학 성적을 10점 올리겠다와 같이 목표를 정확히 정하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매일 아침 1시간 일찍 일어나 수학 문제를 풀어요. 점심시간에 꼭 5문제씩 푼다 등 하루를 여러 단위로 쪼개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지켜나가죠. 여러분 중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마음먹을 거예요. 그래, 나도 내일부터 그렇게 해야지. 왜 내일부터인가요? 노력하고 인내하는 사람은 결코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바로 행동하죠.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길 바래요. 꿈은 실천할 때 그 빛을 발한다고 해요. 누구나 꿈꾸지만 누구나 그 꿈을 이룰 수는 없어요. 10대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실천편. 10년 후, 5년 후, 3년 후 여러분의 미래를 그려보세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단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실천력 부족이다. 자, 지금부터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계획을 꼼꼼히 그리고 작은 단위로 나눠서 세워보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시련의 크기는 성공의 크기에 비례한다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세에서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사랑방입니다.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성공의 비밀은 마지막 1%에 있다. 10대에 알았다라면 좋았을 것들 시작합니다.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한계는 어떤 일을 하면서 포기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어버리는 것을 말하죠. 한계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도 바로 자신임을 알아야 하죠. 국민타자로 불리는 이승엽은 고교 때까지는 타자가 아니라 투수로 활약했어요. 투수가 꿈이었던 그는 삼성 라이온즈에 투수로 입단했죠. 하지만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게다가 팔에 이상까지 생겨 수술을 받는 바람에 투수로서의 생명이 위태로워졌어요. 그는 할 수 없이 타자로 전향했죠. 한번 타석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유명할 정도로 죽을 힘을 다해 연습했어요. 2003년 이승엽은 실력을 인정받아 일본 지바 롯데 마린스로 스카웃되었지만 그의 연습량은 줄어들지 않았죠. 이적 후 초반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2005년 지바 롯데는 일본 챔피언이 되었고 그는 일본 시리즈 우수 선수상을 받아요. 롯데 마린스와의 계약이 끝난 후 2006년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입단해서도 얼마나 지독하게 연습을 했던지 하라 감독은 그에게 휴식을 지시할 정도였죠. 하라 감독은 이승엽을 무척 신뢰했어요. 그 이유는 이승엽 선수의 야구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성실함 때문이었죠. 모친 상에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은 이승엽의 자세를 높이 평가했던 거예요. 팔에 이상이 생겨 투수로서의 생명이 끝난 이승엽 선수가 만약 야구를 그만두었더라면 오늘날 홈런왕 이승엽의 모습은 없었을 거죠. 그는 시련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독한 마음으로 죽을 힘을 다해 연습한 결과 국민 타자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얻었어요. 배수 지진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강을 등지고 진을 침으로써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싸움에 임한다는 뜻이에요. 삼국지에 나오는 고사로서 한나라 유방이 휘하 장수 한신에게 명하여 조나라의 정벌에 나섰을 때 사용했던 병법이에요. 명장 한신은 위나라를 격파하고 그 여세를 몰아 조나라에 쳐들어갔어요. 한신은 군사들에게 강을 등지고 진을 치게 함으로써 무려 10배에 가까운 조나라 군사가들을 물리치고 왕을 사로잡았죠. 싸움이 끝나고 축하연이 벌어졌을 때 장수들이 한신에게 물었어요. 병법에는 산을 등지고 물을 앞에 두고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물을 등지고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신이 대답했어요. 이것도 병법의 한 수이나 제장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이요. 병서에는 자기 스스로를 사지에 몰아넣음으로써 살 길을 찾을 수가 있다고 적혀 있어. 나는 그 병법을 잠시 응용한 것이요. 원래 우리 군은 원정을 계속해온 탓에 보충병들이 상당수여서 만약 빠져나갈 곳이 있는 곳에 진을 쳤다면 아마 싸우다가 모두 흩어져 달아나 버렸을 것이요. 그래서 사지에 몰아넣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도록 한 것이요. 과연 명장이요. 장수들은 한신의 말에 모두 탐복하고 말았어요. 절박함. 짐 캐리가 영화배우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비가 가수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도 절박함에 있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매달리죠. 어느 시각 장애인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은 친구들이 자신을 장애인의 아들이라고 놀리는 것이 정말 싫었죠. 아들은 기도했어요. 눈뜬 아빠를 갖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는 야구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 기도를 들은 아빠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눈뜬 너의 엄마는 불을 끄면 책을 못 읽어준다. 불을 끄면 못하는 사람. 그러나 앞 못 보는 아빠는 불을 꺼도 책을 읽어줄 수 있다.
아빠는 불을 꺼도 잘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아들의 생각을 바꿔주었어요. 아들은 하버드 입학 에세이에 맹인 아버지는 자신에게 언제나 인생의 빛이 되어주셨다고 썼죠. 아들 폴, 한국명 강진석은 나중에 커서 꼭 아빠의 눈을 자신의 손으로 고쳐드리겠다고 다짐해요. 아들은 의과대학을 거쳐 안과 의사가 되었고 워싱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안과 교수연합 멤버 중 한 명이에요. 아들의 생각을 바꾸어준 아버지, 힘들더라도 꼭 해야만 하는 도전의식을 갖도록 한 아버지. 그 아버지는 미국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맡았던 강영우 박사예요. 둘째 아들 크리스토퍼 강, 한국명 강진영은 2009년 1월에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돼 부자가 대를 이어 백악관에 입성하는 진기록을 세웠죠. 그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에 현대의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어요. 강영우 박사는 14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리고 이듬해 중학교 시절 축구공에 맞아 시력을 잃었죠. 의사는 시력을 회복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려요. 이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요. 하루아침에 하늘 아래에 사남매만이 남게 되었죠. 가족의 생가를 떠맡아야 했던 누나는 학업을 포기하고 봉제 공장에 취직했으나 16개월 만에 과로로 사망해요. 이후 남동생은 철물점 점원으로, 9살이던 여동생은 보육원에, 강영우는 맹인 재활원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절망적인 상황인가요? 그러나 비록 두 눈을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강영우는 절망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었죠. 그는 인생 30년 계획을 세웠어요. 처음 10년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는 기간, 그 다음 10년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기간, 나머지 10년은 신에게 영광을 돌리며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사는 기간. 그렇게 30년 계획을 세우고 나니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꿈틀거렸죠. 그러나 앞을 볼 수 없는 그는 책을 읽을 수 없었어요. 그런 그가 연세대 교육학과에 입학하고 최초의 장애인 정규 유학생이 되어 미국으로 건너가 피츠버그에서 3년 8개월 만에 박사 학위를 받아 1976년 4월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되었어요. 앞 못 보는 장애를 극복하려고 일리노이대 교수로 임용되기까지 그 과정이 어떠했을지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들 거죠. 강 박사는 생각이 바뀌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고 태도가 바뀌면 새로운 미래가 보인다는 교훈을 주었어요. 만약 그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일삼았다면 좌절하고 말았을 거죠. 그러나 그는 남과 경쟁하기보다 인생의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어요. 정상적인 사람보다 수없이 많은 장애물이 앞을 막았지만 꼭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었기에 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장애 때문에 무엇을 못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결코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던 거죠. 자신이 많은 가치를 지녔다고 믿었기 때문에 인생에서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스스로 크고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해냈어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돼요. 생각을 크게, 긍정적으로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공과 평범함의 차이는 아주 근소하죠. 일을 99%까지 마무리했을지라도 성공 열쇠인 1%를 더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성공 열쇠인 1%, 여기서 1%는 강인한 정신력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자, 1%는 강인한 정신력. 다음에 여러분들에게는 실패는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다라는 편으로 들려드릴게요. 실패는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죠. 성장의 요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꿈은 실천할 때 그 빛을 발합니다. 누구나 꿈꾸지만 누구나 그 꿈을 이룰 수는 없어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사랑방입니다. 10대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꿈을 이루어주는 멘토링 여러 시간이 지났는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예요. 목적지에 닿을 때까지 순풍을 타기도 하고 때로는 역류를 만나기도 하죠. 그러나 어떻게든 앞으로 나가야 하며 결코 잠시라도 표류하거나 정박해서는 안 돼요. 청소년 여러분, 어제부터 계약했죠? 온라인 계약이지만 스스로와의 약속이기도 해요. 계획을 차근차근히 세워서 목표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실패는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다 편 들려드릴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수, 실패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죠. 절대 실수해서는 안 돼. 그래야 상위권에 들 수 있어. 그러나 이런 말은 시험에서나 통할 뿐 인생살이에는 적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에디슨의 말처럼 실패는 성공에 이르는 과정에 겪을 수밖에 없는 다양한 시행착오일 뿐이죠.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1999번의 실패를 딛고 2000번째 성공한 사람이 바로 에디슨이잖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에브라함 링컨은 하원 의원 선거에서 3번, 상원 의원 선거에서 1번 낙선했고 그 후 부통령에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신 끝에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죠. 또 이사도라 덩컨은 난이도가 높은 군무를 제대로 추지 못해 정식 무용교육도 받지 못한 아마추어라는 비웃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델사트르 체조에서 영감을 얻은 이사도라 덩컨의 춤 동작은 무용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죠. 그녀는 현대 무용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또 마이클 조던은 대학 시절 주전 선수 명단에서 제외되는 아픔을 겪었기도 했죠. 선생님이 들려주는 긍정습관 이야기 있죠? 초등생들을 위해서 목표를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긍정습관 통해서 읽어주고 있는데요. 긍정습관하고 같이 이 10대에 알았다라면 책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또 있어요.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도 단 한 번 공연을 하고 나서 매니저에게 해고를 당해요. 이보게 젊은 친구 여기저기 들쓰지 말고 돌아가서 다시 트럭이나 운전하시지 그래. 그러나 엘비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너무도 쉽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어. 이제 나는 끝이야 라고 말해요.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실패는 또 다른 시작이죠. 중요한 점은 실패가 우리를 자잘하게 만드는지 혹은 성장시키는지에 있어요. 자동차와 오토바이로 유명한 일본 혼다의 창업자 혼다 소이치로 회장은 주어진 시간의 99%를 실패하는 일에 사용한다고 말했어요. 어쩌면 남들보다 실패하려 하는 시간이 많을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실패와 만나는 시간을 즐긴다고 했죠. 그가 처음 오토바이를 만든 것은 아주 사소한 계기였어요. 우연히 버려진 자전거에 모터를 달아 판매를 시작했던 거죠. 당시 사람들은 그의 기술력을 높이 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본격적인 오토바이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을 거두었고 이는 혼다라는 대기업의 발판이 되었죠. 주어진 시간의 99%를 실패하는 일에 사용하고 노력했기에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실패를 딛고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역시 사소한 실패도 마음에 철렁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받아들일 때가 많거든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성인도 그러한데 아직 몸과 마음이 다 자라지 못한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어요. 시험을 못 봤다고 아예 공부를 포기하거나 극단적으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도 있죠. 작은 실수를 거대하게 해석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지만 훗날 뒤돌아보면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실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노력했는데도 실패했다면 물러서지 말고 다시 도전해보세요. 설령 또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강해지는 법이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셰무얼 베케트는 실패가 그의 인생에서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의 첫 소설들은 출판사로부터 무려 42번이나 거절당한 끝에 겨우 초판을 인쇄할 수 있었어요. 그의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역시 상연되던 초기에 2번을 봐도 전혀 감흥이 오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흥행에 실패했죠. 지금이야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는 걸작이지만 관객들이 조롱과 야유를 퍼부으며 무더기로 퇴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실패가 유쾌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못난 점을 숨기고 싶어 하죠.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공개해 다시는 그런 실수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요. 반면에 실패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숨기기에 급급해요. 때로는 자기 자신까지 속이려 들기도 하죠. 어쩌다 들통이 나면 변명을 늘어놓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돌려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사람에게는 결코 밝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우리는 TV에서 성공한 사람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고 그때 같이 공부하며 자란 친구들을 인터뷰하는 장면을 흔히 보죠. 어린 시절 그 사람은 어땠나요? 공부를 잘했다든지 뭐 다른 특출함이 보였었나요? 친구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해요. 글쎄요, 뭐 특별한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또래 아이들과 똑같았어요. 다른 게 있었다면 틀린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을 약간 귀찮게 한 정도? 큰 차이 때문에 성공과 실패가 정해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만 그때그때 누가 좀 더 노력하고 덜 노력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방향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수백 번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의외의 결과가 오는 거죠. 약간 귀찮기 한 정도 차이가 쌓여 그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의지를 만들어내든 말이죠.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억울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며 불평을 늘어놔요. 어려서부터 겉으로는 성공한 친구와 큰 차이도 나지 않았으니 자신과 특별히 다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간발의 차이, 약간의 게으름 또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식의 자기 합리화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 성공과 실패는 그만큼 작은 차이에서 비롯돼요. 따라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몰라서 실패했는지 아는 게 중요하죠. 대부분 실패 그 자체에 빠져 정작 자신이 실패한 이유를 찾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여전히 왜 실패를 했는지 모르는 채 도전했다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문제를 풀면서 똑같은 문제에 대해 실수를 자주 반복하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틀린 문제를 또 틀렸을 때 자신이 마치 바보처럼 느껴졌을 때 화내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오답 노트를 작성하죠. 그것은 선행학습을 하는 것만큼 중요해요. 새로운 것을 익히는 것도 좋지만 왜 자신이 그 문제를 틀렸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새로운 공부에도 진전이 있어요. 공부가 어렵게만 느껴지고 지겨워지는 것은 원리를 파악하지 못한 채 새로운 지식만 주입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나무 기둥에 묶어둔 새끼 코끼리는
처음에는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 발버둥을 쳐요. 하지만 그때마다 새끼 코끼리는 실패했으며 결국 나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죠. 새끼 코끼리는 어른 코끼리가 되어서도 나무는커녕 나뭇가지 하나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새끼 코끼리에게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지만 다 자란 코끼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무 기둥도 뿌리채 뽑아낼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죠. 실패의 악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실패를 통해 배우는 존재입니다. 실패를 자신의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생각해야 해요. 실패를 자기 성찰의 기회로 받아들인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어요. 어제부터 실행한 자유학기제, 온라인 수업이라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잘 대처해 여러분이 지혜롭게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10년 후, 아니 5년 후의 미래를 그려보세요. 지금 내가 꾸고 있는 꿈이 그냥 꿈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 꿈이 실현된 날을 만날 것인가 말이죠. 실패하는 사람들의 단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실천력 부족이거든요. 오늘 생각하고 변화된 나의 습관과 행동이 나의 미래를 바꾸고 나의 운명을 바꿔줘요. 구슬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실천이 따르지 않는 배움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10대의 시기는 인생의 황금기와도 같아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한 실천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총력을 기울이면 당연히 기대하는 날을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지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죠. 성공과 실패 역시 지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갈림길이 결정돼요. 꿈은 실천할 때 그 빛을 발한다고 하죠. 누구나 꿈꾸지만 누구나 그 꿈을 이룰 수는 없어요. 10대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실전편. 꿈을 현실로 이끄는 멘토링이었어요. 선생님이 이 책을 읽었을 때는 10대뿐만 아니라 20대, 30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책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집중이 안 될 때, 마음의 휴식이 필요할 때, 그리고 무언가 목표를 세워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마음 편안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빨리 물러가라 얍! 자, 오늘 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